안녕하세요. 네, 숨은 영화 찾기 다시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길길님. 네, 네. 오랜만이네요. 너무 오래간만 너무 반가워. 네, 오늘은 소개해드릴 영화로 데이비드 핀처 감독의 파이트 클럽을 가져왔는데요. 혹시 보셨나요? 못 봤어요. 근데 감독 이름은 굉장히 낯이 있는데요. 감독한 작품 중에 유명한 게 소셜 네트워크 혹시 아시나요? 네, 알아요. 네. 소셜 네트워크랑 유명한 게 또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우와, 다 알아. 네. 그리고 나를 찾아줘. 이건 모르겠네요. 그건 몰라요. 그리고 하우스 오브 카드라는 넷플릭스 드라마의 제작도 맡았다고 하네요. 와. 이 사람의 거의 인생 걸작으로 평가받는 파이트 클럽을 가져왔습니다. 난 모르지? 네. 궁금하다. 네, 디즈니 플러스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잠깐씩 보고 왔는데 다시 그런데도 재밌더라고요. 기억이 안 나니까 또 재밌더라고요. 네, 까먹는 건 축복입니다. 맞아요. 네. 안 보는 살 필요가 없군요. 네, 또 안 본 영화처럼 또 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파이트 클럽은 정말 좀 유명한 영화기도 하고 이동진 평론가가 거의 최고점을 줬을 정도로 영화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영화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저는 예전에 접했을 때 반전 영화라는 그런 키워드로 접하긴 했는데 사실 그 반전 빼고도 굉장히 잘 만든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씬의 구성이나 이런 게 되게 세련되고 또 굉장히 멋있어요. 주인공들이. 아, 그래요? 네. 주인공들이 좀 과격하고 마초스러운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걸 되게 좀 멋있게 그려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깡패 영화 누아르? 인기 있었던 그런 느낌? 그런데 조금 좀 철학적이기도 하고. 아니, 친구도 철학이 있어요. 우리나라 누아르에도 철학이 있죠. 있나요? 네. 범죄도시 안에 있는 걸 치고. 네. 좀 소비주의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지쳐 있으니까. 네, 그거에 대한 걸 1999년에 조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주인공이 말하면 다 아실 만한 브래드 피트 그리고 에드워드 노튼. 노튼 잘 모르겠네. 네, 에드워드 노튼은 이 시기에는 거의 무명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뒤에 더 유명한 작품들이 많아서. 그래서 브래드 피트는 이때도 아마 유명했을 거예요. 그럼요. 네. 처음에 주인공이 등장을 하는데 주인공의 이름이 안 나와요. 그냥 나레이터라고 나와요. 그 마지막에 엔딩 크레딧에도 나레이터라고 나오는 주인공이 에드워드 노튼이 역할을 했습니다. 네, 에드워드 노튼이 혹시 헐크 보셨나요? 헐크 어느 헐크를 얘기하시는 마크 러팔로 헐크 말고 다른 헐크 이번에 어벤져스 헐크 말고? 네, 어벤져스 헐크 말고 거기서도 주인공을 했는데 약간 좀 날카롭게 호리호리하게 생긴 그런 배우. 헐크는 그렇게 죄송합니다. 나가기 전 박사 신경질적이게 생긴 헐크도 꽤 어울려요. 이 사람은 되게 성공한 직장인이에요. 월급이 되게 센가 봐요. 좋겠다. 네. 고급 아파트에 살고 이케아 카탈로그를 계속 보면서 이케아 가구로 집을 채우는 낙으로 계속 사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굉장히 좀 무기력해요. 너무 좀 우울감에 빠져서 진짜 못 살겠다 싶어서 병원을 찾아갔는데 병원에서 상담해 주기를 그럼 더 불행한 사람을 봐라. 그 의사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네, 그 질병 고아남에서 극복한 사람들의 모임을 나가서 더 불행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냈는데 근데 또 자기처럼 가짜 환자 한 명을 또 만나게 돼요. 네, 말라라는 여자인데 헬레나 보넴 카터가 그 역할을 맡았고요. 그 사람을 본 뒤로부터 또 불안에 시달리게 돼요. 너무 이게 거짓된 위안을 얻고 있다가 이렇게 또 거짓된 사람을 또 보니까 너무 불안해서 요일을 나눠서 나가자. 네, 그래도 위안은 얻어야겠으니까 요일을 나눠서 나가자. 비행기를 타고 어디 여행을 갔다 왔는지 출장을 갔다 왔는지 비행기를 탔는데 옆자리에 타일러 더든이라는 브래드 피트가 역할을 맡은 인물이 나오는데 자기랑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인물이었어요. 그런 소비주의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고 굉장히 과격하고 굉장히 남성적인 그런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연락처를 받았어요. 또 매력을 좀 느꼈겠죠. 너무 자기랑 다른 삶을 살고 좀 멋있어 보이니까. 그러고 그냥 잊으면서 살아갔는데 어느 날 자기 집이 불에 다 타버립니다. 이케아가 같이 이케아가 그냥 자신의 아이고야. 자기 인생의 전부였던 저런 그 고급 가구들로 완전 꽉꽉 채웠던 집이 전소해버리면서 지낼 곳이 없어져서 그 연락처를 받았던 타일러 더든에게 명함은 안 탔네. 주머니에 있던 지갑에 있던 명함으로 연락을 합니다. 타일러 더든이 술도 사주고 또 이제 자기는 이제 일어나서 호텔로 가봐야겠다. 주인공이 말하는데 또 흔쾌히 뭐 잘 데 없다 그러지 않았냐. 자기가 재워주겠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선의를 베풀어요. 그 대신에 자기를 한 대 때려달라. 자기를 그래서 이게 뭐냐고 뭐 미친 사람 아니냐고 이렇게 뒷걸음질 치다가 때려요. 숙박비에. 네. 또 같이 때리고 하는데 묘한 해방감을 느낍니다. 네. 그 소비주의에 눌려 있다가 뭐 폭력적인 상황으로 폭력적인 상황에서 묘한 해방감을 느끼게 되고 둘은 같이 살게 돼요. 타일러 더든의 집은 거의 폐허였거든요. 네, 거의 폐허의 집에서 아마 무단으로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뭐 굉장히 좀 과격한 일들을 많이 하게 되죠. 뭐 이렇게 치고받고 싸운다든가, 아니면은 뭔가를 뭐 망가뜨린다든가, 그리고 뭐 이제 사람들이 그런 거에 또 매력을 느껴서 이제 클럽이 만들어지게 돼요. 술집 지하에 룰도 있어서 뭐 한 번에 한 페어로만 싸우고 그리고 뭐 이렇게 항복하면은 더 때리지 않고 뭐 그리고 처음 온 신입은 무조건 싸우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룰이 뭐 아무한테도 이 파이트 클럽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찾아오고? 첫 번째 1항이 파이트 클럽에 대해서 절대 발설하지 마라. 2항도 파이트 클럽에 대해서 절대 발설하지 마라. 네, 그리고 3항, 4항, 5항이 아까 그 막 신입은 무조건 싸우고 뭐 항복하면 더 때리지 말고 이런 룰들로 사람들이 점점 모입니다. 그렇죠. 사실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죠. 더 하니까. 그리고 또 타일러 더든에 대한 캐릭터 설명이 있는데 아동 영화에 영사기를 이렇게 돌리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99년에는 좀 그런 아날로그한 극장이 있었나? 그래서 그런 영사기를 새벽에 돌리는 직업을 하고 있는데 또 과격한 행동을 하죠. 아동용 그 만화 영화에 그 성인의 나체를 끼워서 1프레임씩 끼워서 넣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뭔가. 근데 그게 또 인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1프레임을 봐도 그게 또 각인이 되고 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뷔페에서 서빙도 하는데 막 음식에 못된 짓도 하고. 아이고. 네. 좀 반사회적이라고 봐야 되죠. 네. 그 파이트 클럽이 점점 커져요. 그리고 또 사람들은 그 안에서 해방감을 느끼게 되고 그런 상황에 말라와의 관계도 처음에 주인공은 되게 꺼림칙했었는데 타일러는 또 전화를 해서 막 같이 자기도 하고 좀 폭력적이고 막장 같은 상황들이 오갑니다. 그래서 타일러 더든이 하는 게 사실 억눌려 있던 주인공이 선망하는 그런 남성성 같은 거를 굉장히 표출하면서 사는 그런 인물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매력을 느끼고 서로 같이 살고 거의 그 파이트 클럽의 창시자로 네, 둘이 이렇게 모임을 관리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좀 타일러 더든이 점점 더 과격해지기 시작해요. 막 이렇게 클럽원들에게 숙제를 내주는데 처음 보는 사람한테 시비 걸고 맞고 오기. 싸움 걸고 싸움 져주고 오기. 네. 그리고 다른 어떤 물건들을 이렇게 파괴해가지고 재물 좀 손괴 막 이런 거를 종용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런 타일러 더든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 소비주의 안에서 살다 보면은 물건이 너를 소유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파를 하고 그리고 사실 뭐 우리는 전쟁을 겪은 세대도 아니고 뭐 기근을 겪은 세대도 아닌데 가장 불행하다. 이게 뭐 때문이냐? 이 소비주의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저도 약간 공감 가는 게 그게 저희 세대는 뭐 전쟁도 없었고 기근도 없었고 사실
가장 많은 걸 가진 세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가장 출산을 안 할 정도로 절망적인 세대기도 하고. 맞아. 네. 진짜 아이러니죠. 네, 정말 이렇게 풍요로운데 사실 뭐 더 많이 가지는 게 문제가 아니었던 건지. 뭐 그런 점에서 약간 사람들이 쉽게 설득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세기말 감성 99년에 나온 영화다 보니까 그때도 이런 거에 굉장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었구나 사람들이. 이제 뭐 광고는 계속 좀 쓰레기들을 사라고 주입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대사도 있고 불필요한 것들을 사게 만들어서 끝없이 일하게 한다. 이런 메시지로 사람들을 모으고 사실 그렇게 서로 싸우면서 이제 스트레스를 풀던 사람들이 조금씩 테러 단체로 변하게 됩니다. 우와. 네, 좀 과격한 테러 단체로 변하게 됩니다. 금융센터나 점점 은행 강도잖아. 네, 처음에는 뭐 고급 차나 이런 거를 부시고 뭐 진열돼 있는 컴퓨터들을 뭐 폭파시키고, 약간 이런 거로 시작을 했다면 그 금융센터를 그냥 폭파시키는 뭐 수위를 점점 올려가는 느낌이네요. 그래서 약간 좀 금융 체계를 전복시키려는. 그거 월트레이드 센터 폭파 테러 전인데? 예, 전인데 좀 그러네. 그렇죠. 후면은 개봉을 못했겠죠. 네. 전이어서 그나마 명작으로 남아있지. 후였으면은 뭐 그러니까. 같은 영화지만 아마 많이 좀 안 좋았을 것 같아요. 평이. 그런 것들을 도모하는데 주인공은 이제 거기서 너무 선을 넘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또 마침 타일러 더든이 잠적을 해요. 주인공은 또 그 흔적을 찾아다니다가 도저히 뭐 행방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말라를 만나서 얘기하던 중에 큰 반전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 타일러 더든은 자기랑 같은 사람이었고 다른 인격이었던 거죠. 네. 처음에 자기를 때려달라고 해서 때렸던 것도 자기 혼자 막 치고받고 싸우고 있었던 거고, 그리고 뭐 사람들을 모으면서 같이 모임을 운영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건 혼자 이렇게 모임을 키워나갔던 거고, 그 거의 군대 조직을 만드는데 신입을 받게 되는데 타일러 더든이 욕하고 그 주인공이 위로하는 막 그런 장면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혼자 욕하고 혼자 위로하는. 네. 그리고 그런 말라의 대사에도 주인공을 굉장히 벽적으로 보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격렬하게 이렇게 사랑을 나누다가 이제 또 굉장히 경멸하는 눈초리로 보는 약간 그런 오락가락하는 그런 것 때문에 난 정말 막 너를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대사도 중간중간에 있었는데 사실은 동일 인물이었고 동일한 인격이었던 거죠. 프랑켄슈타인하고는 또 약간 좀 다른 느낌인데 또 비슷하기도 한. 뭐 해석이 정말 여러 가지인데 뭐 사실 뭐 소비주의에 억눌려 있는 뭐 현대인을 빗대서 표현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저는 둘 다 인간 본성인 것 같은데요. 서로 다른 하지만 인간이 저 아래 깔고 있는. 근데 하나의 폭력성이라는 거는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그 300년 전에 뭐 지구상에 나타났다고 친다면 그때부터 있었던 거고 소비주의라는 건 최근 나타난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결국은 원래 내재되어 있던 게 지금 폭발한 거고. 근데 이게 진짜 소비주의 요게 되게 사람을 불행하게 하나 봐요. 전쟁 때도 사실 이렇게 출산율이 낮진 않았잖아요. 전쟁 때도 그렇고 이게 좀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게 사람을 좀 절망적으로 만드는 건지. 근데 소비주의라는 게 지금은 대중화돼 있긴 하지만 옛날에도 있었다고 봐야 되는 게 부를 축적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소비주의가 있었거든요. 그런 소비주의가 만들어낸 게 우리가 여행 가서 보는 그 화려한 건축물이니 뭐 이런 조각품이니 다 솔직히 따져보면 다 소비주의의 산물이라고 봐야지 되지 않나라는 전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게 엄청나게 소수만 소수만 하던 거를 이제 인류 전체가 하게 돼서 그런지 또 신기하네요. 저도 최근에 사피엔스를 다 읽긴 했거든요. 되게 좀 놀라웠던 대목이 오히려 수렵 채집할 때 수명이 더 길고 사람들 노동 시간이 적었다고 하더라고요.
올리신 거 봤어요. 네, 농경사회로 접어들면서 사람들이 노동 시간이 더 길어지고 원래 설계에 맞지 않았던 막 노동을 앉아가지고 너무 오랜 시간 노동을 하게 되고 사실 막 뛰어다니면서 뭐 과일을 따거나 뭐 사냥을 하는 게 원래 수십만 년 동안 해왔던 건데 그래서 의아하게 나더라고요. 이게 기술의 발전이 정말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지가 좀 네, 저는 그걸 되게 믿고 있었는데 뭐가 발전하게 되면 사람이 더 일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하나의 과정이었다라고 물론 지리한 과정이긴 하지만 그게 지금까지 와가지고 뭐 로봇이니 이런 쪽으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원래 인간 본성대로 살 수 있는 사회가 다시 열린다고 저는 보는 쪽이라서 인간 본성대로 살 수 있을까요? 인간 본성대로 수렵 채집을 하면 살아도 되겠죠? 공장에서 뭐 로봇이 만들고 근데 저는 그게 인간의 본성에 따라서 아무리 산다 해도 그것만 있을 때 인간은 굉장히 불안하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매트릭스에서 완벽한 시온일 때 맞아요. 그때도 인간은 또 다시 타락해서 돌아가잖아요. 그게 그냥 이 사는 세상에 약간 정반합 음양처럼 있어야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한쪽에 양만 가득할 때 음이 없으면 이 양이 양으로서의 기운을 발휘 못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풍요로우면은 풍요롭고 뭐 많이 가지면 그냥 좋을 것 같은데 정비례적으로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죠. 로그 함수죠. 정말 뭐 가장 많이 가진 세대에서 이제 뭐 맞아요. 세대가 거의 절멸하다시피 하게 됐으니까 오히려 많이 가졌더니 정서적으로 훨씬 더 불안해진. 오히려 없었을 때가 저희 뭐 아버지 세대 태어날 때가 거의 뭐 출산율이 5.7 이렇게 육박하면서 오히려 뭐 지금보다 더 나쁘진 않겠지 하면서 애를 엄청 많이 가졌던. 그렇죠. 나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것 같고. 제가 로마 역사 되게 재밌게 읽는 거 보면 걔네들이 팍스를 만들었던 그 시절에 줄어요 출산율이. 그때 똑같은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황제께서 세금을 더 부과합니다. 애 안 낳는다고. 그런 일을 해도 근데 그게 바뀌진 않거든요. 어떤 한 주기가 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소비가 풍요로워지게 되면 이상하게 출산율은 줄더라. 지금도 아프리카 쪽이 계속 인구 늘잖아요. 근데 그들이 잘 살아서 느는 게 아니라 그냥 느는 거잖아요. 팔레스타인이 지금 몇백만이 있잖아요. 그 안에. 그런데 거기가 원래 몇십만 수준이었대요. 근데 그렇게 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생활 여력이 있다고 해서 애를 더 낳는다? 이거는 아닌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생활 거죠. 여력이 있을수록 좀 더 안 낳게 되는가 싶으면 또 미국은 미국은 늘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걔네들이 잘 사는 사람이 많이 애를 낳는 게 아니거든요. 걔네들도. 이주한 다른 히스패닉이나 맞아요. 걔네들이 애를 많이 낳는 거라서 그래서 백인들이 두려워하잖아요. 히스패닉 뭐 세상, 흑인 세상이 될 거라는 생각 때문에. 일단 그 백인들이 잠식당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좀 다문화에 대해 좀 배척하는 기조라서 그런 걸로도 출산율이 극복이 안 되잖아요. 약간 뭐 어렸을 때는 기술도 되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점점 편해져야 되는데 뭐 인공지능이 보편화되고 로봇이 나온다고 해서 이게 사람들이 행복해질까 편해질까 그거랑 진짜 별개인 것 같아요. 일단은 기계화되면서 저는 긍정적인 거는 예를 들어서 농사일로부터 많이 자유로워졌잖아요. 그런 육체 노동으로부터는. 근데 조만간 공장이라는 곳에 그 일자리라는 것이 돈은 벌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게 인간적인 일자리냐라고 저한테 묻는다면 난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인간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있을지 그렇죠. 그거에 대한 고민은 필요한 거는 같아요. 그리고 이게 뭔가 기술이 발전되면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좀 불행을 느끼는 게 사회가 고도화되고 요구하는 게 많아지면서 뭐 예전에는 뭐 농사만 짓고도 그냥 대충 살아도 뭐 그냥 했는데 지금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농사를 짓더라도 IoT도 해야 되고 AI도 해야 되고 그거를 그렇게 단순 비교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은 저는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대를 안 살아봤잖아요. 맞아요.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가 과거를 미화하는 본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피엔스도 얘기했지만 유발 하라리가 과거를 아름답게 묘사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태클을 걸었다라고 그쵸. 저는 보거든요. 뭐 드라마도 그렇지만 약간 지난 세대가 너무 아름다워 보이긴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좀 어렸을 때도 그렇고 맞아요. 좀 희망적인 그런 게 계속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참 모르겠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 부분도 그래요. 사람들은 과거를 추억하면서 또 좋아도 하고 미래의 희망도 원하고. 근데 지표가 너무 거의 사실 리뷰 같은 거잖아요. 약간 그런 출산율이나 자살률이나 약간 이런 것들이 사회를 겪으면서 그냥 자기 생을 걸쳐서 한 번 남기는 리뷰 같은 건데 이게 너무 좀 안 좋게 가고 있으니까 정말 무엇이 이렇게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까라는 거는 계속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괴로웠잖아요. 60년대 초반에 너무 가난하고 먹을 거 없고 막 뭐 어디 시골에서는 나무 뿌리도 막 갉아먹고 했던 때인데 또 그렇게 되지 않았던 게 지금 이렇게 되는 게 좀 약간 고민해볼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생각났던 영화가 파이트 클럽이라 보면은 약간 타일러 더든이란 인물이 좀 과격하긴 하지만 좀 소비주의 사회에서 억압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꺼내주는 약간 대변해주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나 싶긴 합니다. 그래서 영화의 결말은 소비로. 주인공이 그 테러를 막으면서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아마 이거 한번 보실 수 있도록 역시 남겨놓는 걸로 여지를 남겨놓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도 또 숨은 영화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 또 우리 뵈야죠.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